취업을 했다는 말은 세상에 발을 디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분명 기뻤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출근길이 익숙해질수록 마음 한쪽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일이 정말 내 일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날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내 발에 신겨진 신발이 내 신발이 아닌 것 같은 기분입니다. 분명 내 이름으로 계약했고 내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고 내 두 발로 이 자리에 왔는데도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생을 빌려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더 얄궂은 건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너무 멀쩡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출근하면서도 할 일을 알고 말해야 할 말을 알고 오늘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색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와 이 일이 내 것이라는 단순한 확신이 얼마나 멋진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걸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 내가 아직 부족해서 확신이 없는 걸까? 하지만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노력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대충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대충 맞추기로 넘기지 않고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나에게 맞을까? 였는데 어느 순간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나는 불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말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마음에 생기는 상처입니다. 일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에 무엇이 가능해질까? 내가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 밤에 갑자기 덮쳐옵니다. 아무리 웃어보려 해도 마음속 어딘가가 자꾸 꺼져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라고 자책하는 그 지점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은 무능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 삶을 진지하게 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답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없애는 방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일이 정말 내 일인지,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질문이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어긋남이 실패의 신호인지, 아니면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그 경계선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변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비교하려고 마음먹지 않아도 비교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같은 시간에 입사한 동기, 먼저 사회에 나온 친구, 오랜 직장 생활을 하는 선배들까지 그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아침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자꾸 작아집니다. 저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입구를 서성이는 느낌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일에 이름을 붙여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임시 배역을 맡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어색할까? 왜 나는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착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확신을 단정합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단단해 보이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투가 분명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밤에 어떤 질문 앞에 멈춰 서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떤 불안을 안고 있는지 말입니다. 확신은 늘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확신은 거의 언제나 결과에 가깝습니다. 먼저 생기고 나서 삶을 끌고 가는 힘이라기보다 살아낸 시간 뒤에 조용히 붙는 이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움직일 수 있다고. 내가 정말 이 길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비로소 안정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며 견뎌본 뒤에야 비로소 그 자리를 자기 자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합니다. 처음부터 딱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은 늘 반 박자 늦습니다. 이 어색함은 잘못된 선택의 증거가 아니라 의미를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발견하기 전까지 늘 어색한 존재입니다.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능숙해 보여도 마음은 떠 있고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발이 땅에 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너무 쉽게 실패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간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을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결론으로 너무 빨리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은 정말 먼저 오는 걸까?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지는 걸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어색함은 방향이 틀렸다는 신호일까? 아니면 방향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일까?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뒤처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자기 삶을 자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속도에 그대로 올라타지 않고 이게 정말 나의 자리인지 묻고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한지도 모릅니다. 그 불편함은 약함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잠시 어색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생각은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일이 어색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오래 머물면 질문이 대상이 바뀝니다. 일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나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일은 누가 해도 되는 일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꼭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을 깎아내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를 보내지만 속에서는 내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선을 하나 넘습니다. 일이 의미 없어 보인다는 생각에서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이 지금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둘을 쉽게 섞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쓸모로 설명하는 데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성적으로, 학생일 때는 성취로, 어른이 되어서는 직업과 역할로 나는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흔들리면 곧바로 나도 흔들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해 보이지 않으면 나 역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대체 가능해 보이면 나 역시 언제든 사라져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은 아주 쉽게 스스로에게 잔인해집니다. 나는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뿐이야. 나는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
굳이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잖아. 이 문장들은 논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내리는 가장 빠른 판결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가장 빨리 자기 자신을 잃는 순간은 자신을 쓸모로만 판단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쓸모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고 필요도 바뀝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면 나는 늘 불안정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은 필요한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애매한 사람이 되고 언젠가는 불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는 스스로를 버리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쓸모 있는가? 라는 질문 대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의미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지, 내가 너무 빨리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은 결과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은 아닌지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허무함은 당신이 하찮아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도 만족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은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내 삶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언제나 조금 늦게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너무 무거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어서 세상에 무엇이 가능해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멋져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버거운 질문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멀고 지금의 나와는 잘 연결되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쉽게 작아집니다. 아직 뭔가를 해내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자주 멈추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아직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스스로를 취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가? 내가 있어서 세상에 무엇이 달라질까? 이런 질문 대신 조금 더 작고 지금의 나와 맞닿아 있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에 예민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장면 앞에서 유독 마음이 움직이는가? 나는 어떤 상황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어떤 순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이 질문들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관심 없는 것 앞에서는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일에는 아무리 옳은 이유가 있어도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유독 신경이 쓰이는 장면들은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에 무감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자꾸 마음이 걸리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만큼 자기만의 좌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공평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 앞에서 쉽게 지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이 반응들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방향은 대단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사명이나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은 반복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지점에서 조금씩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불편함이 쌓이고 질문이 쌓이고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은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문제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할지 지금 당장 답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내 마음이 어디에서 자주 멈추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지, 나는 어떤 순간에 이건 좀 아니라고 느끼는지, 나는 무엇이 사라질 때 이상하게 허전해지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소소하지만 이 안에는 이미 방향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확신이 없다는 사실은 아직 아무 방향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너무 쉽게 정해버리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자기 삶을 붙들고 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내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고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마치 확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노력이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순서는 거의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확신을 가진 뒤에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서 버티면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이게 내 일이었구나라는 감각에 도달합니다. 확신은 출발점이 아니라 흔적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마음이 잘 붙지 않습니다.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까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역시 대부분은 결과입니다. 오래 같은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생긴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발견해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많은 경우 자기 일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야 하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증나는 날들을 지나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을 넘기고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조용히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고 아직 애정이 생기지 않았고 아직 이 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태가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남의 삶처럼 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의 시간을 무가치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어떤 방향으로든 삶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이 내 일인지 계속 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관계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확신이 없는 지금을 너무 빨리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동안 당신은 이미 이 일을 통해 자기 기준을 만들고 자기 리듬을 만들고 자기만의 속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이 시간이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속으로 반복합니다. 내 일을 사랑하고 싶다. 내 삶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늘 따뜻하게 들리지만 막상 삶 앞에 가져다 놓으면 너무 막연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건지, 어디까지 가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주 의심합니다.
나는 아직 이 일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부족한 사람인 건 아닐까? 나는 아직 내 삶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먼저 와야 삶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해야 버틸 수 있고 확신해야 오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사랑은 거의 언제나 나중에 옵니다.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조용히 돌아본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는 감정입니다. 처음부터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처음부터 자기 삶이 마음에 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르겠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을 어떻게든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입니다. 그 쌓인 시간 속에는 불만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만두고 싶었던 날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자기 질문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만이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내 삶이었다고 말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방법은 정답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질문을 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정말 나의 일인지, 이 방향이 나를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나를 배반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질문을 불편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어색함은 삶을 망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깨달음 뒤에 조용히 따라옵니다. 그러니 아직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고 해서 이 시간이 실패라고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자기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이 대충 살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